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버엔딩 Q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품질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품질 리더십은 단순히 품질 관리를 넘어 조직 전체의 품질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품질 리더십의 개념, 그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품질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품질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품질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결의 부족입니다. 직원들이 품질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면 그 결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품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작업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의 품질 방향을 설정하고 팀원들이 그 방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품질 관리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더는 종업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리더의 참여는 품질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리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때 팀원들은 더욱 동기부여를 받아 품질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의 85%는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품질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자의 임무는 단순히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노력을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즉, 리더는 팀원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감동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가 제대로 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팀원들은 혼란스러워지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은 고객의 감동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조직의 목표 달성과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더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베니스는 이 두 역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2. 기존의 시스템과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3.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5. 관리자는 작업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6. 단기적인 안목을 가진다. 7. 어떻게와 언제를 묻는다. 8. 재무적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 성공적인 사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10. 변화보다는 현재의 방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 조직 내에서 부하 직원을 관리합니다. 12.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반면 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1.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주도합니다. 2.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경로를 제시합니다. 3. 팀원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팀원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5. 팀원에게 비전과 목표에 대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6.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을 세웁니다. 7. 목표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합니다. 8.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9.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합니다. 10. 기존의 방식을 의심하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11.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집니다. 12.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합니다. 또한 존슨의 관점에서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관리자는 직위에 의한 힘을 가진다. 2. 조직도의 상층 구조에 있다. 3. 할당된 부하가 있다. 4. 시스템에 의존한다. 5. 명령을 한다. 6. 조직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7. 현상 유지를 한다. 8. 명령을 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9. 상사의 명령을 따른다. 10. 도표와 컴퓨터의 아웃풋에 의존한다. 반면 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1. 행동과 인간관계에 의한 힘을 가진다. 2. 조직 전체에서 볼 수 있다. 리더십은 계층을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3. 따르고자 하는 추종자들이 있다.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들을 만듭니다. 4. 팀원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힘을 발휘합니다. 5.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6. 조직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수행한다. 7.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합니다. 8.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항상 업데이트한다. 유연성을 유지하며 발전을 추구합니다. 9. 결과를 위해 일한다. 목적과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10.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통해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주로서의 리더십과 봉사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주로서의 리더는 일반적으로 독재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목표에 집착하며 조직 내에서 보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혼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 팀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봉사자로서의 리더는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합니다. 이들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모두 고려하며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권한의 위임을 통해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고 팀원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봉사자로서의 리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부하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로서의 리더는 신뢰와 존경으로 팀원들을 통솔합니다. 이들은 상벌에 의한 통솔보다는 팀원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방식은 조직의 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각 리더가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리더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의 리더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1. 사물을 정확히 관찰합니다. 성공한 리더는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말을 신중히 경청합니다. 이들은 팀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귀담아 듣습니다.
경청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메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성공한 리더는 중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5. 시간 개념이 명확합니다. 성공한 리더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케줄을 잘 조절합니다. 이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합니다. 6.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팀원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7. 타인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성공한 리더는 팀원들의 배경, 가치관,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8.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한 끈기를 발휘합니다. 9. 예의 있고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공한 리더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들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10. 도전 방법을 인지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 방법을 인식하고 팀원들과 함께 그 방법을 탐색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성공한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팀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품질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품질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배운 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종업원, 고객, 파트너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가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근거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직 내 신뢰가 쌓입니다. 2. 모든 업무의 방향은 윈-윈 전략을 사용합니다. 품질 리더는 모든 업무에서 상생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조직과 고객, 파트너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과는 늘 품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품질은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리더는 내부 팀원들에게는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고객과는 지속적으로 품질 관련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고 품질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단골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골 고객과 파트너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모든 조직의 리더는 품질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품질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리더로서의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품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리더십 발휘. 경영자는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2. 조직의 품질 방침과 목표 결정. 품질 방침과 목표는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경영자는 이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각 부문 간의 목표와의 조화를 도모. 다양한 부서의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각 부서의 목표를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4. 전사적 품질 시스템 전개. 품질 관리는 조직의 모든 부서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자는 이를 위한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5. 품질 개선과 품질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의 지원. 품질 개선을 위한 활동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자원을 적절히 지원하여 품질 향상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6. 교육훈련 방침의 수립. 조직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자는 교육훈련 방침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7. 동기부여.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팀의 사기를 높이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감독 평가. 경영자는 팀의 성과를 감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9. 품질 성과의 인정과 보상.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구성원들은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품질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타프의 5가지 리더십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에 대한 비전. 성공적인 리더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팀원들과 공유하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성원들에 대한 권한의 부여. 경영자는 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팀의 자율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3.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직관력.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직관력이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자기이해. 성공적인 리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자신과 조직 관리 시스템과의 가치관의 일치. 경영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조직의 관리 시스템이 일치하도록 하여 조직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과 기술을 통해 경영자는 품질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각각의 역할과 특성이 다릅니다. 전략, 주체, 최고 경영자 CEO 또는 경영진이 주도합니다. 소요기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됩니다. 전략은 몇 년에 걸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높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 경쟁 상황, 시장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전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향, 목적주의를 따릅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초점, 전체적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고려합니다. 전술, 주체, 중간 또는 하위 경영진이 주도합니다. 소요기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됩니다. 전술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소요자금, 적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술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원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낮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상황이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향, 수단주의를 따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 집중합니다. 초점, 부분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나 과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과 전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략은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전술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두 가지 요소 모두 조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리더는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운영해야 합니다. 전략 수립의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1. 기업의 목적 분석. 기업의 목적 분석은 조직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 우리 조직의 고객은 누구인지, 그들의 니즈와 요구는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업종. 해당 업종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파악하여 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현주소. 현재 조직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정의합니다. 평가 기준. 전략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SWOT 분석. SWOT 분석은 내부 및 외부 환경을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SWOT 분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내부 환경 분석 스트렝크스, 위크너스. 스트렝크스 강점. 조직이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요소를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력, 인재, 브랜드 이미지 등이 포함됩니다. 위크너스 약점. 조직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 부족, 기술의 한계, 고객 서비스 문제 등이 있습니다. 2. 외부 환경 분석 아퍼투너티즈, 스레츠. 아퍼투너티즈 기회. 외부 환경에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새로운 트렌드,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스레츠 위협. 외부에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심화, 경제 불황, 법적 제약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 경쟁자 분석은 SWOT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자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면 조직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품질 리더십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버 엔딩 Q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